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아워홈에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점포 매출과 비용 마감 관리부터 점표 작성과 증빙 관리 등인데요. 기본적인 회계 지식 보유자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와 회계나 세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가 경남 양산시로 지역 내 출퇴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센스에서도 상반기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연구개발과 영업, 생산 분야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센서 개발과 해외 배송 관리, 그리고 혈당 측정 검사지 코드 검사 등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샘 디지텍에서는 시설관리부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시설과 기계 설비 유지 보수를 맡게 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전기 관련 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즉시 출근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빙라이프의 각 부문 신입과 경력 직원 모집 소식입니다. 모집 분야는 품질부와 국내 영업부, 생산부로 나뉘는데요. 품질부는 식품공학 혹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국내 영업부는 기존 거래처 관리와 신규 업체 발굴 등을 맡게 됩니다. 모집 분야별로 자격 요건은 물론이고 근무 지역도 달라지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들을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강승구쌤, 고종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내가 나왔어. 내가 먼저. 네. 일단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한 주였어요. 네, 왜요? 미용실에 갔어요. 네. 근데 머리를 잘라달랬더니 이미지를 깎아버렸어 그냥. 머리 이상하지 않아요? 이쁜데 왜? 괜찮아요? 네. 나는 강의를 갔어요 학생들한테. 네. 그랬더니 머리가 왜 그러니? 내가 3일 연속으로 간 학교가 있었는데 머리가 왜 그러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내가 진짜 이 회사 이름 말해 말어. 내가 이 미용실. 승구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항상 느끼지만 네. 자기애가 강하시구나. 본인에 대한 네. 그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 같아요. 아 그럼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돈도 들어오고 일도 들어오고 복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네, 종필쌤 진짜 헤어스타일 많이 바뀌셨어요. 네, 저는 네. 이제 주말에 일을 하다가 네, 전역하셨다고. 네, 어제 갓 전역한 의경머리인데 제 컨셉은 있어요. 이게 잡스 컨셉이라고 스티브처럼 하려고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처럼. 그래서 머리는 짧게 하고 옷을 이제 그 유 클로라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정했어요. 두 개마다. 검은 바지에 이 남방. 앞으로 계속 그냥 교복으로 밀고 가시는 교복으로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강의가 관심 없군요. 스티브 선생님의 또 오늘 의상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 이야기해봤잖아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직접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 학생 자소서를 보면 네. 첫 시작이 이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아멘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죠? 거죠. 근데 이게 식당야만 붙어 있어요. 식당 가면 처음에 이제 식당을 짧게 시작했지만 이제 번창하신 분들 네. 많이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별로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내용을 전체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명언을 쓸 거면 정말 그렇게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이 명언 때문에 정말 삶이 바뀌었든지 아래 내용이 명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언을 꼭
굳이 써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저는 명언 쓰는 거 진짜 비추해요. 네. 왜냐면 명언이라는 건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성취를 이루시거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쓰려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액션이 그 정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더 큰 거죠. 야, 내 심이 창대했어, 나중에? 뭘까? 라고 그러니까요. 기대를 해서 봤지만 보시면은 액션 레벨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히 보면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하다가 누나가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동기가 생겼어. 그래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A반으로 진학을 했어요. 네. 수준 높은 반으로. 선생님이 또 좋은 말 한 번 했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꾼 거예요. 이게. 그럼 굳이 이 이야기가 네. 기승전결이 크지 않지만 저는 꼭 써야 한다면 좀 다른 포인트에 오히려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를? 저라면 그냥 누나의 충고를 좀 더 임팩트 있게 부각을 해서 누나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많이 변했다라는 쪽으로 쓰던지 이게 좀 이야기 자체는 크게 재미는 없잖아요. 저 같으면은 우선은 여기서 단어가 있어요. 친구들보다 더욱 노력했다. 중간에. 그다음에 영향을 주어 더 바른 길로. 저는 이게 더욱이라는 더 노력하고 더 바른 길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말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이게 액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그쵸. 되는데. 노력을 그 노력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누나가 한마디 한 다음에 변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내적으로 동기가 일어나서 변화되는 과정이 스타맵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더욱 노력이라고 해서 그냥 한 단어로 그러니까요. 줄여버린 거죠. 누나가 이거 주선 MC는 누나라고 했잖아요. 나 누나로 얘기하는 게 난 제일 좋을 것 같아. 제목을 뭐 누나의 펀치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하면 괜찮지 풀려요.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내용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 내용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나 내용이든 자기 노력 파트든 하나의 사례로 풀어내야지. 맞아요. 이걸 보면은 사례가 되게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선생님 얘기는 뒤에는 빼도 될 것 그래서 같아요. 필요 없어요, 뒤에 거는. 누나 네. 얘기를 해서 뭐 구체적으로 하루에 잠을 무조건 뭐 4시간만 잤다. 하루에 잠 무조건 5시간만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넣고 뭐 친구들에 비교해서 뭐 이렇게 1시간 더 무조건 1시간 더 친구들보다 어디에 남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네요. 왜 웃는지 아시죠? 그냥 아실 거예요.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왜일까요? 이분 왠지 특성하고 강의 나가실 것 같아요. 공부 엄청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서는 너무 많이 써봤으니까 맞아. 이 맞아. 이야기는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면접이나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넘어가죠. 네, 자기소개서 네. 첫 문장을 고민하다가 명언으로 시작한 명언 친구들이 아닌 것 참 같아요. 많은데요. 네. 이 친구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명언 인용이 좋지 않은 문장이라면 자, 그렇다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뭐 명언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좀 예를 들어서 너무 흔한 명언 말고 좀 이건 나만 알 것 같은 그런 명언들, 뭐 의미가 있는 명언들 이런 건 괜찮긴 한데 근데 일단 첫 문장 소제목을 일단 어느 정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소개서 볼 때 첫 문장 일단 소제목에서 가장 눈길이 많이 가고 그 다음이 첫 번째 문장 정도거든요. 네. 이때 들어가는 내용은 역시 또 흔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죠? 첫 시작할 때? 우리 배우셨죠? 저는 제가 저의 어떤 때 네가 쓴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학생들은 저의 제가를 쓰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복습합시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갑툭튀. 그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첫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라던가 뭐 역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시작이 소제목도 뭔가 독특했는데 첫 시작도 뭔가 독특해. 그러면 뭐지? 이러고 궁금해서 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너무 부정적인 문장을 써도 될까요? 부정적이 쓴 건 근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나 당황했어 살짝. 자, 내용 첫 문장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네. 부정적인 것도 처음에 뭐야 왜 부정적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뭔데 봤는데 알고 봤더니 풀어내는 거를 제대로 풀어낼 경우도 있으니까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좀 부정적이어도 아이들이 지도할 땐 그렇게 말합니다. 첫 문장이 되게 독특하게 뭐 지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처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써라. 하지만 그 내용을 네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문장은 너무 좀 흔하지 않은 좀 반짝반짝한 문장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이 학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쓴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풀이해 주시죠, 승구쌤. 네, 일단 이 친구 뭐 앞에 보시기에 화면 나오겠지만 제목부터도 일단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들죠? 어제보다 네. 나은 내일. 뭐 어제보다 나은 내일. 네. 뭐 당연히 나아야죠. 예, 나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첫 문장이 시작합니다. 저 자신의 큰 장점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저라고 안 쓰잖아요. 그쵸. 이게 저의 이렇게 쓰는데 일단 저가 그리고 들어간 저 자신이란 네.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저 자신이 굳이 아니죠. 쓰려면 들으셨죠? 여러분. 저 자신. 예, 저 자신. 일단 저랑 저나 제가 들어간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력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게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난 그 밑에 보면 뭐 까롬, 외발 자전거 뭐 등을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변에서 인정받게끔 실력을 쌓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저는 이 친구 거 봤을 때 그럼 외발 자전거와 까롬을 네가 어떻게 해서 실력이 늘어났다 이걸 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또 중학교 때는 관심 없었던 공부도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노력하여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일단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그러게요. 시대가 조선 시대에서 막 고조선 시대로 막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너무 나열식으로 사례를 네. 쓰고 있죠.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공부도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어떤 거에 비해서 어떤 과목을 못했는데 이런 거 괜찮을 텐데 너무 못했다고 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다만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는 엄청난 제목의 책이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이 책을 읽은 후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자신이 생겼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자기 책을 읽고 바뀐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감명을 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실천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고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것까지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장단점이 직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직무와. 그리고 사례가 너무 나열돼 있죠. 이 친구가 네. 어느 직무에 지원을 했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좀 어느 직무냐면 그 기계 계열이에요. 기계 계열? 네, 회사를 네. 말하기 좀 그렇지만 기계 네. 계열이었고 일단 이 친구 지난주에 방송을 안 본 친구죠. 자, 스타맵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나열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 친구가 꾸준히 소제목을 쓰고 있다는 거. 칭찬합니다. 예, 저희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소제목을 좀 써놓으면 깔끔해지고 좀 주제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좋은데 일단 사례를 나열한 게 조금 아쉽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쓰더라도 그러니까 외발 자전거 연습을 해서 잘 이렇게 탈 수 있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전교 2등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쓰면 더 효과적인 장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구조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봤죠? 네. 스타맵. 네. 네, 이걸 좀 구조로 작성된 소개서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뒤에 나올 텐데 그 이번 거는 이제 앞에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맵을 반만 쓴 거죠. ST만 활용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좀 보시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써요. 보시면 내용을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시작해서 그 상황이 나옵니다. S가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자, 관심이 많았고 조립에 관심이 많고 자전거나 다른 부품들을 제가 직접 뜯어보고 고치고 기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실제 STAR 중에 ST를 쓰고 상황을 쓰고 태스크를 쓰고 액션을 들어가다 만 거예요. 들어가다 만 거예요. 끝난 거 중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같은 거 똑같은데 대답을 할 때 자우사 쓸 때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비율을 어떻게 하면 ST라는 스타맵을 할 때 1대1대 1대1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비중을 커야 되는 게 액션이 제일 크거든요. 이 친구는 우선은 결과가 빠져 있고요. 뒤에 모럴 교훈도 빠져 있고요. 적용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액션이 들어가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뭐죠, 이게? 반만 쓰다 만 거예요, 자소서를. 네. 그래서 앞에 상황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냥. 원래 ST를 묶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소서면 한 2줄 이상 넘어가면 ST는 긴 거예요. 네, 짧게. 저는 어릴 때 뭐 꼼꼼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조립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라고 끝,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뭐 부모님에게 말을 듣고 듣고. 자세히 첫 문장은 날려도 될 것 같고요. 네, 다 날려도 되고. 네, 이거를 그러면 고쌤이 조금 네. 수정을 해주신다면 뒷부분 어떤 부분을 더 첨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액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보시면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격증 학원을 다니면서 기계에 관한 지능과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더욱이란 말을 친구들이 많이 써요. 맞아요. 더욱이랑 더가 발전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더욱 향상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대체
네가 뭘 했고 거기서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냐? 아니다. 내가 어떠한 걸 해서 액션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럼 자격증을 다녔으면 자격증이 나왔고 자기 능력이 향상됐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써야죠. 그럼 결과를 썼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느낀 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느낀 점을 써요. 그러면 이 앞의 상황을 통해서 그럼 내가 가는 직무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짧게라도 그런 내용들이 딱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 얘는 이것 때문에 액션을 했고 결과가 나왔고 아 이런 걸 느꼈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구조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듣는 네. 사람도. 이렇게 쓰면 그럼 너는 뭐 했단 얘기지? 라고 해서 끝나니까 그래서. 그래서. 라는, 근데 이제 솔직히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걸 보고 야 너 탈락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좋은 점수는 못 받겠죠. 만약 자소서로 인원을 많이 걸러야 된다면. 근데 배수가 요즘에는 자소서로 배수를 많이 뽑아요. 많이 뽑아서 이걸 탈락은 시키진 않을 것 같고 와서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이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보는. 근데 만약 이게 자소서에서 준비를 안 했다면 면접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친구가 따로 어떤 컨설팅이나 받지 않았다면 내가 준비를 안 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답변이 안 나와요, 반드시.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회사에 지원할 때 쓰잖아요. 네. 그럼 좀 수준들이 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잘 쓰는 친구들도 많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샘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지. 지금 저희가 좀 못 쓴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네. 못 쓴 케이스가 거의 한 60% 70%예요. 그쵸. 대부분이. 사실 그것도 적어 한 80%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강사님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근데 저는 저번에도 고쌤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아이들이 못 쓰는 이유들이 있는 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좀 보시면 이걸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6시간 동안 자기소개서 캠프를 해요. 하루 종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근데 6시간 동안 완성을 시켜달래.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러니까요. 완성하기가 어렵고 근데 어떤 강사님들은 가능하다고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완성을 시켜주는데 저희가 또 나중에 저희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야 이게 무슨 완성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게 완성된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강사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의 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네. 아예 수행평가든 아니면 교과목 시간이든 이거 그냥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자소서만 쓰게끔 괜찮다. 네. 그리고 교과에 저희가- 넣는 것도. 교과에 넣는 이 방송을 또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좀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또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이 네. 학생의 경우 아까 장단점 코너를 또 어떻게 적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승구 쌤. 네. 일단 저는 글자 수를 좀 아껴달라고 좀 말하고 싶은 게 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글자 수를 아끼세요.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곳에는 굳이 저는이란 걸 쓸 필요 없고요. 이 친구 사례를 한번 봐보시면 저는 집중력이 뛰어나고 도전적이며 모든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끝내는 강점을 가지고 얘는 대단해. 욕심이 많네. 이 친구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어벤져스의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거의 승부쌤급인데. 네, 그렇죠. 제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굳이 끝까지 읽지 않을게요.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사실. 그러네요. 읽으면 네.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사례도 많고 일단 소제목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거 딱 보는 즉시 집중력 첫 줄 읽자마자 일단 패스. 투머치. 다른 거부터 보는 건데 일단 바쁘시잖아요. 뭐 자세히 읽어보면 대략은 알겠어요. 근데 바빠요. 다른 자소 맞아요.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패스. 이거는 이 친구는 저를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 성장 과정이랑 장단점 지금 우리가 고쌤이 2번이라고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이거 있잖아요. 이 네. 좀 전에 말한 거. 이게 지금 한 친구 거거든요. 네네네. 얘 떨어졌대요. 네, 떨어질만 하죠. 떨어질만 합니다. 이게 눈에 쏙 들어오는 자소서가 아니라서 네. 내용이 나쁘진 않은데 네.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네. 하고 실제로 또 알맹이는 없는 그렇죠. 이런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좀 탈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학생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네. 이걸 공개를 하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됐냐?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질만 하더라. 내가 다시 한번 봐줬습니다. 또 이 방송 네. 보면 또 그렇죠. 이제 합격에 또 길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분이 성장 과정과 또 성격 장단점을 적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스타맵 구조가 잘 네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저희가 짚어봤는데 반대로 그러면 스타맵 구조대로 작성된 자소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소서를. 이거는 이제
금융권에 썼던 친구인데 합격했습니까? 네, 잘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 보시면은 소제목이 되게 심플해요.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잘 건네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했을 때 끝났어요. 그냥 ST를 끝냈어요. 한 방에. 한 방 끝냈습니다. 그냥 상황을. 자, 저는 장점이 있고 그냥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거예요. 동아리 경진대회가 뭐고 코엑스가 어디에 있고 그런 설명을 1도 안 붙였어요. 자, 그다음에 액션을 길게 썼습니다. 자, 학생들의 질서를 정리했고요. 학생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소음이 컸고 교정을 이 친구가 했거든요. 교정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았던 저는 전달할 말이 상대방에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입모양을 크게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자, 되게 아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액션을 정확하게 썼어요. 그다음에 결과가 뭐였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했더니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와 금방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적용을 이 친구의 자소서의 모든 항목을 보면 이건 하나만 가졌는데 6개인가 있거든요. 적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항상. 이러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배려하며 소통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단어는 딱 하나예요. 배려 소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제목을 배려 소통으로 쓴 거예요. 소제목을 독특하게 못 쓸 거면 이 친구처럼 아래 나왔던 단어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2개를 위로 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보고 저 같으면은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올 것 같아? 이 친구가 다 들어왔어요. 면접 때. 되게 친근하고 그렇죠. 밝고. 또 입모양을 또 한 번 더 볼 것 그렇죠. 같아요. 볼 것 같아. 딱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는 순간 아, 넌 합격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예요. 이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 예. 그래서 자소서하고 면접하고 항상 이게 돼야 되는 게 남의 경험이나 아니면 들었던 얘기나 네. 그런 거는 자기 느낌하고 안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되게 아주 간단한 그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얘기를 그대로 풀었어요. 그냥 그 상황을. 네. 그러면 이제 자소서가 훨씬 더 좋아요. 여기에는 스타맵 중에 M은 없는데 그쵸. 그래도 뭐 날려도 상관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교훈이라는 거는 여기서 교훈을 느낀 건 아니죠. 그래서 교훈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없어도 되고 AP. 다 따를 그쵸.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앞에 스타 같은 경우도 ST를 꼭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S를 앞에 묻고 액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액션은 말했지만 액션은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시면은 네. 자, 질서를 정리 학생 먼저 말을 건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말을 건 거죠, 이렇게. 본인이 액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점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그러게 그래서 에피소드 복잡하게 쓸 필요 자체는 없어요. 네. 소소하지만 글의 네.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좀 합격 자기소개서를 받네요. 하지만 뭐 이렇게 쓰기까지 이 친구도 처음부터 잘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물어봤거든요. 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금융권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몇 번이나 써봤니? 그러면 자소서 버전이 많겠지 100번도 본 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 친구도 한 30번, 40번 그런 게 쓰고 나서 이게 정리가 된 거죠.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구조를 처음에 잡고 30번, 40번 쓴 거랑 그냥 3, 40번 쓴 건 다르거든요. 구조도 안 맞고 그냥 내용만 30번, 40번 계속 고쳐요. 그럼 100번이나 써야 자소서 나오는 거. 한 10년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근데 자소서가 구조가 잡히잖아. 그렇죠. 그죠? 네. 처음에 구조를 잡고 썼으면 1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썼을 거라고요. 죄송해요. 네, 그랬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자, 이 다음 항목 넘어가 보죠. 학교생활 항목인데요. 이 학교생활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정말 뭐 누구나 비슷한 학교생활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회사에서 학교생활 항목을 딱 만들어 놓은 이유 뭘까요? 응? 왜 당황해요, 글쎄. 그게 아니라 네. 그 전 답변이 강쌤 거였는데요. 아, 네. 아 상관없어요. 내가 저를 하고 싶은 말 했어. 네, 저를 보고 해가지고. 네, 정필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조직이에요. 자, 학교도 조직이고 회사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회사는 조직, 그렇죠? 학교는 조직, 회사 조직, 다 조직 생활이에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친구들과 관계가 어떤지 정말 궁금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이제 강의 갔다가 이걸 물어봤어요. 제 면접 강의였는데 3명을 놓고 했어요. 내가 물어봤죠. 저기 우리 학교 이제 학교 이름이 뭐 땡땡 학교다. 네. 뭐 이제 뭐 직방학교 좋아요? 물었더니 별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학교를. 네, 예. 그러면은 이 친구를 뽑겠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뭐 네. 좀 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친구가 면접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건지 궁금하죠. 모의 그러니까 면접이었겠지. 모의 면접이니까. 모의 면접에서. 네. 그래서 제가 탈락. 그래서 말하고 탈락. 왜냐면 어. 자, 우리 학교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동네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국가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집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우리 왜 회사를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꼬를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 학교 생활이라는 게요. 뭐 특별한 활동, 그러니까 뭐 학생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동아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사실 대부분이 평범하고 조용한 맞아.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뭔가 특별한 저는 이런 조직 생활에 걸맞는 인재입니다라는 걸 말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과연 몇이나 될까 이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학생회를 했다. 그 학생이 정규생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서서 뭔가 한 사람들은 쓸 게 굉장히 많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못 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앞에 나서서 리드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또는 반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위한 행사를 하잖아요. 내가 안 나섰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걸 협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팀이 맡은 파트. 체육대회라든지. 그렇죠. 그 파트에서 또 내가 어떤 걸 맡았다. 자, 이런 친구들은 내가 이 앞에서 이끌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팀이 잘 돌아가게끔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고 깨달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완전 조용해. 완전 앞에 나선 친구도 아니고 뭐 팀별로 나눠서 너네가 이런 역할 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고 좀 네. 많습니다. 네. 자, 이런 친구들은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성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학교라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 이해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를 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난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영상 만들면서 게임 뭐 방송 같은 거 찍으면서 그런 거 할 거야. 이런 직업을 가질 거라면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죠. 회사는 조직이고 학교도 조직이고 사회에 나가면 대인관계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나눠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이 성격을요. 이때만큼은 학교 시절만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한번 나를 바꿔봐야겠다. 이 기회로 삼아서 이 친구 좀 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작은 역할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동아리도 괜찮고, 아니, 뭐, 그렇죠. 뭐 체육대회 같은 어떤 행사도 괜찮고, 정말 뭐 친구들이랑 뭐 소소하게라도 좋으니까 뭔가를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수록 쌤들이 매번 강조를 하는 그 학창시절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된다. 그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네, 상황이 포트폴리오. 왔을 때, 네, 포트폴리오, 네, 정말 쓸 게 없으면 그런 걸 뒤져보면 뭐라도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정말 생각이 안 날 것 같거든요. 눈앞이 깜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험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거를 만약 학교 생활을 물어봤으면은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있어요. 질문이 학교 생활 중에 네, 겪었던 경험. 꼭 학교 생활 중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내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요. 고교 시절 중에라고 물어보는 게 있고 학교 생활 중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교 네. 시절은 그냥 네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라던 뭐라던 경험이 다 할 수 있는데 학교 생활 찢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질문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좀 주관적이긴 하죠. 근데 제 주관적으로는 이거예요. 정말 짧든 길든 써도 된다고 봐요. 만약 거기에서 무언가 느꼈다면, 느낀 게 있다. 저는 솔직히 제 어머니하고 식당을 했거든요. 네. 그 떡볶이집이랑 9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친구가 많아요. 떡볶이를 이렇게 주거든요. 끝나면 항상 저녁에. 그러면 그게 되게 사소한 떡볶이를 파는 경험이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자소서에 항상 썼어요. 어머니 떡볶이 한 장사를. 왜냐면 이 어떠한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기획이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파트 HR 공부를 그래서 했거든요. 어떤 기획이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체계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너무 사소한 경험이지만 쓰기 좋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거를 보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진화는 뭐 이렇게 뭐 피카츄 라이츠도 포켓몬. 아니고 네, 포켓몬도 아니고 진화는 그렇고 이렇게 좀 발전한 거 네. 그런 걸 순위를 좀 봤더니 네. 첫 번째가 경제력이랑 경제관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요. 돈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의 소중함. 이게 세 번째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임기응변. 어. 알바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진짜 우리 알바생들. 3위 독립성. 그렇죠? 네. 4위가 대인관계. 5위가 통장잔고야. 통장잔고로 진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 진화는 맞죠? 숫자가 늘어나니까. 숫자가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네. 증식이네, 증식. 네네. 그다음 6위는 책임감.
그다음에 7이 저 진짜 웃겨요. 포커페이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포커페이스. 힘들어도 이건 나는 힘든 일이 아니야, 내색을 이게? 하지 않는 거. 이게 1위야 일이 진짜. 아니야. 근데 포커페이스. 그죠? 나는 솔직히 이거 안 되는 사람 되게 많거든. 맞아요. 우리 석진이도 잘 안 됐어 처음에. 석진 씨 보고 있죠? 근데 많이 늘었어 지금. 많이 석진이 늘었어. 뭐 하나 지적하면 와 막 싸울 기세였어 처음에는. 좀 싸움을 근데 잘하거든요. 지금 잘해요 석진이가 싸움. 근데 지금은 천사야. 네. 근데 서현 씨도 잘 안 되잖아 포커페이스는. 저만큼 잘 되는 사람도 없죠. 네. 우리 자랑할 때 표정 엄청 안 좋아. 맨날 이러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에 또 네. 이렇게 질문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도 평범하고 아르바이트도 해보지 않았다면 대체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학생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 생활 항목이 어떤 경험을 작성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고쌤이 잠깐 언급했는데 그 금연권 합격한 학생 경험은 흔해도 상관없어요. 경험은 진짜 뭐 지나가다 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없어서 뭐 100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탔다.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흔한 그럼요. 경험입니다. 근데 경험이 흔하다고 해서 교훈마저도 흔하게 작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경험이 흔해요. 근데 그 경험을요 잘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 학생의 지식으로 교훈을 잘 풀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취업지원관 선생님이 있고 취업부 선생님이 있고 과 부장님이 계신 겁니다. 경험이라도 일단 써보는 겁니다. 경험이라도 쓰면 선생님들께서 그 경험에 대입해서 그래 네가 그럼 이 경험에서 어떤 걸 깨달았는데 어떤 걸 느꼈는데 자 그럼 이걸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 선생님들은 충분히 자소서를 공부하지 않아도 살아온 연륜과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입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급식 먹으려고 우리 보통 급식 먹을 때 엄청 빨리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새치기 할 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때 민감한 맞습니다. 시기이기도 하고. 야, 이 친구가 몸에 대화를 했어요.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걸 본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았다. 학교에 급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 쓰레기를 먹고 애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걸 봤다. 막 조경물 사이에 껴 있었다. 그걸 보고도 내가 어떤 걸 느끼고 깨달았냐. 그리고 어떤 실천을 했냐. 이거 사소한 거라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경험은 흔해도 됩니다. 하지만 교훈마저 흔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학교 생활 항목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시죠. 포트폴리오에서 굳이 찝자면 이거죠. 이제 학교 생활이니까 우선은 저는 생활일기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생활일기. 네, 그리고 실습일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매뉴얼. 근데 저는 이 대인관계 매뉴얼을 한번 써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인관계 매뉴얼을 보면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 복잡하게 쓰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다음에 너는 친한 애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봐요. 표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네. 그려내요. 그래서 연결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면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누가 있고 나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해를 주는 사람 이렇게 좀 그려보면은 이 관계가 쭉 정리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중에 솔직히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멘토되는 사람이랑 그 경험을 좀 빼보면 분명히 영향력이 생기게 있거든요. 이런 걸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부는 마쳤다가요. 잠시 쉬었다 2부에서 계속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궁금한 점들 한번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